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의 주요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잠정치 대비 소폭치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은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분기 소폭치가 4.9%에서 더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미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5.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총 3차례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잠정치인데요. 앞서 속보치에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를 기록했는데 잠정치에서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5%였으나 이 또한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른 상황입니다. 미국은 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때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5.2%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이 팬데믹으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번 경제 성장률은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성장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에서 소비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3.6%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속보치에서는 소비자 지출이 4%였으나 줄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으나 현재 가계소득 증가율 수준을 고려하면 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GDP 증가율이 상향된 것은 이 구조물과 장비,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 기업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투자는 속보치에서 0.8%였으나 잠정치에서는 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정부 지출도 3분기에 5.5% 증가하면서 기여를 했는데 기존의 4.6%에서 5.5%로 확대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3분기에 2.8% 상승하면서 기존의 2.9%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변동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2.3%로 기존 속보치와 비교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연쇄 가중 가격 지수는 3.6% 상승으로 기존 대비해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엇갈린 물가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의 기업이익은 4.3%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0.8% 증가와 비교하면 3분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로 소비가 증가했던 미국의 3분기와 비교해서 4분기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전해주시죠. 먼저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 헤지펀드를 이끄는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크먼은 연준이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베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크먼은 이보다 더 빠른 1분기 금리 인하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크먼은 인플레이션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3% 미만일 때 연준이 금리를 5.5%에서 유지를 한다면 매우 높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고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착륙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가 감산은 오는 30일 열리는 오펙 회의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당초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감산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30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와 앙골라는 감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도 감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내부적인 감산을 놓고 내부적인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국제유가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당의 주요 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제치고 다른 유력 후보들을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으로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은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원일지라도 니키 헤일리를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현재 공화당 지지율 경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2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빌 에크먼 회장도 새로운 후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빌 에크먼 회장은 바이든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바이든이 해야 할 이 옳은 일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경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기업인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나는 75세 이상, 심지어 72세 이상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